안녕하세요. 부동산 칼럼 쓰는 남자 북칼럼입니다. 오늘은 인상 깊게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지난 10년을 정리한 책, 최상욱님의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이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들과 그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중동 붐으로 인해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택 규모와 원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당 상한 가격을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는 노릇이니 공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공급이 감소되면 주택 가격은 폭등하기 마련입니다. 이 흐름은 1990년대에 들어서 주택 200만 호가 공급되자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1997년 IMF를 맞아 시장이 침체되었고 자연스럽게 주택시장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 폐지되었고요. 노무현 정부 2003년에서 2008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부 주도로 2007년부터 서울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과 수도권 이외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던 충남 천안시, 아산시와 대전 광역시에 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2015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공택지에 먼저 적용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첫 사례였던 판교 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투기판으로 변질되었었지요.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시장 가격은 잡지 못했고 2010년부터는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 침체되기 시작했지요. 이명박 정부 2008년에서 2013년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는 미분양 상태로 준공이 되는 상황이 급증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가중됐었지요. 특히 서울의 경우 2011년부터 2012년 2년간 부동산 2년 연속 하락폭이 전국에서 제일 컸었는데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을 보고 하우스푸어라고 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내놓았는데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공공 분양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고 민간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7년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는 부동산 대폭락에 대한 말이 많았었습니다. 일본 부동산 법을 형성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일본은 91년부터 16년까지 25년 동안 부동산이 하락했었습니다. 정부는 2013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은 연 2만 호로 공급을 줄이고 총 20만 호만 짓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누적 20만 호가 공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종료되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50만 호 공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LTV 50%였던 것이 70%로 완화되고 DTI가 60%로 완화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이 시작됐었죠. 2014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축소하고 수요를 촉진한다는 부양책을 발표하는데 이로 인해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줄어들면서 2015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건축 연한 상한선인 40년을 30년으로 단축시키고 주택 멸실 수요를 촉진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점수에서 구조 안정성 비율을 20%로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주거 환경 비율을 50% 높여버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재개발 시장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15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시장 전체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공급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도심 분양권에 몰렸습니다. 신축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인데요. 구도심 분양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특히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데다가 취득세도 없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되었고 정부는 조정지역에선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6개월에 1년을 추가하여 18개월간 전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규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분양권을 규제하니까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좀 살펴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정부는 LTV 70%를 60%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지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또한 LTV를 40%로 또 다시 낮추게 됩니다. 특히 청약 조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 구매를 하는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중과세로 인상하고 투기 지역에서의 주담대는 건별해서 세대당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재당첨 제한,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투기 지역 과열 지구는 100%로 가점제를 공급하는 등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청약도 어렵고 LTV도 줄고 하는 상황을 보고는 전세 대출로 몰리기 시작했죠. 이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전세를 살다가 전세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세를 놓는데 들어온 임차인도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청약시장 추첨제 방식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유주택자는 청약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50대 이상은 가점제가 높아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겐 청약 열풍이 불게 되었죠. 부동산 시장 가격이 워낙 잡히지 않아서 정부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의 면적이 주목받는 시대가 올 것이며 무주택자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으로 먼저 접근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책을 욕하고 시장을 원망할 시간에 현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전합니다. 5월이면 정권이 또 바뀌게 됩니다. 바뀐 정권이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의 정책에 따른 결과로 참고하면서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도서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